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가진 스가 일본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대일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딱 잘라 거절했죠. 일본의 대북 독자 제재 연장과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 이후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주 클로즈업 북한에선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북일 관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난 3월 조선중앙TV가 3.1절 특집으로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 심각한 표정의 여기자가 한 장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만삭의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사진이다. 사진 속 만삭의 위안부는 고 박영심 할머니였다. 오늘 우리는 새 세대의 언론인의 마음과 눈으로 본 이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박영심 할머니는 일본군 종군 위안부의 존재와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 증인 가운데 한 명. 이 다큐멘터리는 박영심 할머니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할머니의 생전 증언들을 통해 일본군의 만행을 생생하게 고발했다. 이 시장으로 가나 가자면 가지 뭐. 너 돈 벌러 가야 돼 싫니? 돈 벌러 어디 가자 이렇게 더 낭동길로 가자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향한 날선 비난과 함께 과거 청산 없는 북일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만약 섬나라 일본이 끝끝내 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외면한다면 명심하라. 조선민족은 끝까지 기어이 피해의 결산을 하고야 말 것이다. 반면 일본은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생존과 귀환이 북일 관계 회복의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네, 20년 전 일본의 니카타 해변에서 실종된 일본 여자 중학생이 당시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납북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일본 정부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1977년 일본 니카타 해변에서 실종된 일본인 여중생 요코타 메구미. 실종 20년 만인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의 증언으로 그녀의 납북 가능성이 제기됐다. 本当にこれが本当であって、どんなところでいてもとにかく元気で生きてて、これ命を守られているようにというそのことだけ、もうただそれだけです。 그리고 2002년 9월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에서 메구미 양 납치 사건은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메구미 양 등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직접 시인하고 사과한 것이다. 同委員長は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行ったことを率直に認め、遺憾なことでありお詫びすると述べました。 2년 뒤인 2004년 북한에 납치됐던 일본인 중 생존자 5명은 일본으로 귀국해 가족과 재회했다. 皆さん会えて嬉しいで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皆様に本当にいろいろとご心配をおかけしました。両親の元気な姿を見て本当に嬉しい限りです。 당시 북일 수교 회담까지 급물살을 타며 순항하던 북일 관계. 그러나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는 사건이 발생한다. 북한이 사망했다며 건넨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이 일본 당국의 DNA 조사 결과 메구미가 아닌 것으로 판정난 것이다. 先方の調査が真実でなかったと、こういうこと. 일본에선 북한에 속았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납치 피해자 가족과 지원단체는 대북 경제 제재를 강력히 요구했다. ここまでして私たち家族を、そして日本人をバカにするということは一人一人の国民が絶対に許してはならないと.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가 총 17명, 이 중 5명만 귀국했고 나머지 12명은 미귀환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납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일 관계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가 주권을 유린당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한 불신감을 정부에 대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가로서 총리로서는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이른바 아베 3원칙을 내세워 납북자의 전원 생환 없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도 이뤄질 수 없음을 못 박으며 북일 관계는 평행선을 그었다. 이후 2014년 북한과 일본은 스톡홀름 합의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간 정부 교섭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는 대가로 일본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에 제대로 된 보고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서 제출이 안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 합의도 이제 깨진 상태에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도 명확하게 지금까지 일본이 주장해 왔던 생존자의 생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까지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러한 가운데 북일 대화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봅니다.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베 당시 총리도 직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相互不信の殻を破り、次は私自身が金正恩委員長と直接向き合い、あらゆるチャンスを逃すことなく果断に行動いたします。 하지만 이 역시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았다. 과거사 청산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로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북일 관계.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이 끝난 후 진행된 한 화상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했다. I prepared myself to meet Chairman Kim Jong-un without conditions. Towards the resolution of the abduction issue and towards the establishment of a fruitfu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 am determined to act by standing at the forefront myself.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달리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가 없다는 원칙과 일본인 납치자의 전원 생환 조건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았다. 북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내보였다는 평가다.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특히 세 번째 원칙, 전원 생존한 상태에서의 생환을 얘기한 것이 거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정리가 있었다고 보고요. 북한 측에게 이제 대화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측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조건을 강하게 걸지 않을 테니까 대화에 나와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가 총리가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을 제안한 날, 북한은 기관지 노동신문은 물론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일본에 대한 날선 비난을 쏟아냈다. 일본 반동들이 군국주의 부활 야망으로 달아오른 몰이를 식히지 못하고 과거 만행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면 세계적인 평판인 섬나라 정치 난쟁이라는 오명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일본의 미래 또한 없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에 이어 일본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일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도 일본 견제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한반도 주변 정세 속에 북일 양국의 외교 셈법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